일단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 징용 피해자의 명부를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일본 정부가 부인을 하잖아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넘겨주던 90년 초반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명부가 48만 명 정도 돼요. 일제가 강제 동원을 위해 우리의 노동력을 치밀하게 조사한 내용이 담긴 기록물이 공개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는 일제 말기로 접어든 1940년 조선 총독부 문건입니다. 제목은 노무자원 조사에 관한 건. 조사 대상 연령은 남성은 20에서 45세, 여성은 12세에서 19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강제 동원이라고 하면 국내외를 합쳐서 일제강점기 때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한 게 782만 명이란 말이에요. 일본 측에 준 자료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782만 명인데 이 중에 해외로 100만 명에서 150 정도만 명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명부가 48만 명인데 전체 명부로 따지면 한 6%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징용자 명부가 100에서 15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보더라도 사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명부도 여러 차례 명부를 봤기 때문에 약간 중복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3분의 1도 안 되는 명부를 갖고 있고 전체 6%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명부는 어떻게 어디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는 안 주려고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울산의 징용자 명부라고 하는 게 과거 울산군이었거든요. 출신자들이 6,300여 명, 6,313명이 국가기록원에 있어요. 하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겠지요. 이 6,313명도 기록이 다 온전히 정상적이거나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명부가 아직 일부기 때문에 그런데요. 명부가 사실 확보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거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일본의 시민단체나 양심적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명부가 없냐? 상당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조선 총독부가 사람을 데려갈 때 심지어 차표까지 끊어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호적으로 보면 다 어느 동네에 징용 갈 수 있는 노동이 몇 명이 있고 이 사람은 어디서 모아서 군청에서 모아서 신체 검사를 하고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 해서 일명 사람의 신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징용 갔다 왔는데 그 기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울산은 6,313명 저희가 명부를 받아서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 다음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저희가 울산 지역의 징용 생존자들을 찾았어요. 정부에 징용 피해자들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혹은 우리가 요청을 정부기관에 했으나 개인 신상 정보라 줄 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있는 생존 피해자들의 구술 자료는 일일이 길에서 만난 자녀분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일일이 그 포스터를 공장마다 다 붙이고 길에 붙여서 그걸 보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만나게 된 분들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그게 아마 저도 뉴스를 봤는데 그 S방송에서 그게 나온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 공사장이 아까 그 강덕경 할머니가 끌려가자는 마스시로 대본영인데 지하에 그 굴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뭐 한 줄이 아니고요. 굴길이 연결되어서 거기에 일본이 본토가 최후 결전을 하면 천황을 데리고 오려고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굴 안에 도로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 마서시로 대본영은 나가노시라고 거기서 있습니다. 나가노시가 처음에는 그 본영 공사를 했던 곳에 안내판에 이렇게 저렇게 쓰면서 조선인 노동이 있었다는 문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느 순간에 나가노 씨가 그 문구에다 테이프를 조선인이라는 부분에 붙인 걸로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테이프를 붙여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이 없다는 걸로 이 대분영 공사에 조선인들이 없었어 라고 했지만 우리는 많은 기록과 증언에 의해서 그 본영에서 일했던 조선인들은 나중에 이게 비밀이 누설되거나 하면 불리하게 될까봐 이후에 학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기록이 지금 나온 거죠. 2차 대전 말 일본군은 최후의 항전을 벌일 지하 요새를 비밀리에 건설하면서 조선인 수천 명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 들어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면서 이걸 부정하는 안내편까지 세웠는데요. 이런 억지 주장을 뒤집을 만한 징용자 명부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한가운데 일제가 극비리에 만든 지하 요새가 있습니다. 방공호 앞에 있는 안내판, 원래는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必ずしも全てが強制的ではなかったなど様々な見解がありますという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최근 미 의회 도서관에서 조선인 2,60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본적지 등이 적힌 명부가 발견된 겁니다. 이처럼 진실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징용에 대한 명단이나 기록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진실을 향해 가리키는데 끝없이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묵살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명부가 상징하는 의미는 진실은 파묻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1호를 교토에 세웠어요. 일본 땅에. 징용 노동자상이 한국에서 세우기 힘들지만 일본 땅에 1호를 세웠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일본의 1호로 세운 징용 노동자상에도 세우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큰 도움을 줬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 우리 노동자들이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지난해 3.1 100주년에 울산의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전국에서 6번째로 세워졌거든요. 그때도 우리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말 도와주셨어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모은 돈을 흔쾌히 주셨고 저희가 그 덕분에 울산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징용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징용의 후손은 누구인가? 우리 모두이거든요. 특정한 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분들께서 이런 강제징용 노동에 대해서 역사의 문제로 관심을 갖고 나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이 역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용 문제가 정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을 때까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힘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역사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우리의 고향 경상북도인데 나누야 어째서 습바로 왔느냐 일본 단초 따고서 누가 말했느냐 그 말만 하면은 몬들이 맞았네